전체 집합에서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몇 개야? 네, 20개 있겠네요. 30개 중에 3의 배수 10개 있으니까 20개 나왔겠네요. 그 집합 20개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면서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10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이 값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열했다고? 근데 합은 또 100이 나와야 돼. 4개의 합의 값이 100이 나와야 돼. 전체 집합 속에는 1, 2, 4, 5, 28, 29가 들어있나? 이렇게 20개? 그런데 합의값은 x1, x2, x3, x4 합의값은 100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뺀 값하고 이렇게 뺀 값이 커야 되겠네? 저 밑줄 친 값들이 클수록 최대가 나오겠네? 그럼 이 둘 사이가 되도록이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 둘 사이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차이값 두 개는 클 테니까. 근데 합이 100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합이. 써버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5, 7, 6, 7, 8 여기까지가 전체 집합 원소라고? 합의값은 100이 나오는데 뺀값은 최대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100이 되는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인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제일 큰 숫자하고 제일 작은 숫자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제일 작은 숫자는 제일 작은 걸 선택할까? 제일 큰 녀석의 값은 제일 큰 이걸 선택할까? 이게 x4, x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30? 문제 생긴다, 그치? 30이면 나머지 두 숫자 합의값이 70이야 되잖아. 나머지 두 숫자 합의값이 70인 경우가 없지. 아무리 큰 걸 두 개 더 해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선택하지? 약간 퍼즐 것 같은 것 같은데? 합이 100이다. 합이 100이 나온다. 합이 100이 나온다. 10. 네, 29랑 11 선택했을 때 11보다 커요. 29하고 11. 11을 선택했을 때? 네, 그거 했을 때 제일 큰 거 두 개. 29하고 11을 선택하면 합의값은 40. 나머지 두 개 합의값은 60이 나와야 돼. 60이 나오게끔 선택할 수가 있나? 불가능해. 일단 합의값은 100이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지?
선생님이 이 두 개 합의값을 A라고 한다면 이 두 개 합의값은 100-A인 거니? 그러면은 x2 마이너스 x1 될까? x2 마이너스 x1하고 x4 마이너스 x3는 커야 돼. 얘들은 큰 값이 나와야 돼. 이 값이 큰 값이 나와야 돼. 저 값들은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아름답게 수학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간격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합은 100이 나와야 돼요. 합이 100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 어렵다.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렵다 이거. 빼는 값이 하나만 찾아볼까? 하나만. 누구를 4개 더하면 100이 나와? 22, 23, 그러면 45. 55, 22, 23, 26, 29면 돼? 이러면 45 더하기 55니까 100이야? 근데 지금은 두 개의 차이값이 x2-x1의 값이 1, x4 x3의 값은 3. 그럼 1하고 3을 더하면 4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데 더 큰 값이 있으면 더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럼 숫자를 좀 조정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거 말고 또 누가 있어? 규칙성이 뭘까? 간격을 좀 더 벌려? 23하고 29를 더하면 뭐가 돼? 52? 52면은 나머지 두 숫자의 합의값이 48 나와야 되지. 22보다 작은 것들 중에 두 개 더해서 48 나오는 게 없네. 그럼 합의값이 100에 나오려면 다 뒤에 있는 숫자만 나온다는 얘기네.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25라고 한다면 합의값은 54? 54면 합이 54면 여기 합의값은 46? 46이 나올 수 있나? 그것도 안 되네. 그치? 여기 왼쪽에는 어떤 두 개를 더해도 안 되지.
그러면 29, 28, 23, 28, 23, 20, 23, 20, 24, 28, 28, 29, 57, 43 되네. 지금은 차이값이 3, 차이값이 1, 지금도 4밖에 안 되네. 4보다 더 큰 녀석의 값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인가? 한 번만 더 구해보자. 다른 거 하나만 더. 4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한번 검토해볼게요. 이십, 20, 25, 26, 29. 이러면 55, 45 그래 되네. 지금은 차이값이 5, 차이값이 3. 엄청 커졌네. 아까까진 차이값이 합이 4하고 4였는데 이건 8로 엄청 커졌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으라는 얘기인가? 규칙성을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규칙성이 뭘까? 규칙성이 뭘까? 가능한 녀석을 다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확인하라는 얘기가 설마? 규칙성이 뭐가 있을 건데 규칙성이 뭘까? 가장 큰 세 개를 더한 값이 누구야? 80, 83? 83이면 가장 큰 세 개를 선택해도 나머지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7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26, 28, 29 가장 큰 세 개를 선택해도 합이 83이면 17을 선택했을 때고 17보다 작은 녀석을 선택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 숫자는 커져야 되는 거지. 일단은 차이값이 이거 두 개의 차이값은 9, 이거 두 개의 차이값은 1. 이거 차이값의 합이 그럼 10이네. 10이네. 근데 이 중에서 숫자를 교체하게 되면 29, 28 그대로 쓰고 26보다 숫자를 작게 만들면 이게 1 작아지면 26에서 2으로 1 작아지면 1 커진 18이 없는 거지. 23을 선택해서 3이 작아지면 3이 큰 20은 있는 거야? 그게 20하고 23이었나? 이거 했던 거지. 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아무튼 지금은 그 다음 녀석의 값을 이 숫자는 얘가 제일 작은 숫자인 거지.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17 이하의 숫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합이 100이 나올 수가 없네. 그럼 뒤에 것만 조정해서 그 중에 제일 큰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뭔가 쌤은 규칙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풀려고 했거든? 그러지 않고 써가지고 지금 푸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아무튼 답이 이건 10이었고 이건 4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숫자를 옮기기. 29, 28은 다 한 것 같고 아니다. 26을 22로 바꾸면 4가 줄어들었어. 그럼 17보다 4가 커진 건 없어. 그러면 더 이상은 없고 29, 26 되는 게 있었지. 29, 26이었을 때까지는 25를 선택했지. 이게 20이라고? 이게 8이라고? 그런데 26, 29였을 때 또 있나?
이게 55니까 45가 나와야 되고 20, 22, 23? 이건 차이값 맞나? 55, 45. 이거 차이값이 6인가요? 큰 숫자 26, 29로 출발한 여기서 26, 29였을 때는 끝. 더 이상 없어 이제. 이제 29로 한 녀석은 거의 다 했나? 25도 해봐야 되나? 25하고 29라고 한다면 29하고 25라고 한다면 합이 54? 54니까 46 있어야 돼. 근데 46은 없어. 그러면 28이 제일 큰 녀석일 때 몰라. 45, 22와 26 더하면 46. 22하고 22와 26. 아니 아까 근데 25를 선택했으니까 25보다 작은 것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28하고 26을 선택했을 때 54 54면은 46 있어야 되는데 26보다 왼쪽에 더해서 46인 게 없지. 두 개 더해서 46인 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고 28하고 25를 한다면은 53인데 47 나와야 돼. 23 이하에서 두 개 합이 47인 거 없죠. 이게 다인 모양인데 되는 게 몇 가지가 없고 그 몇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의 값인 10을 쓰라는 얘기구나. 규칙성을 파악이 뭔가 아름답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생각해서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 집합에 9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9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에 부분 집합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1부터 9까지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 있는데 그때 m이라는 숫자가 a라는 집합의 원소면 m을 제곱한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와 n을 제곱한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가 같아지는 m값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어떤 자연수와 그 자연수를 제곱하는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 있잖아. 자연수는 1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제곱했을 때 이래저래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곱했을 때 이래저래 숫자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똑같고요. 이것도 두 개 똑같고요. 이것도 두 개 똑같나? 이것도 두 개 똑같습니다.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m값이 1이면 1이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1의 제곱한 숫자, 1을 제곱한 건 1인데 1의 이래저래 숫자는 1이고 9의 제곱한 9를 제곱한 숫자의 이래저래 숫자도 1이죠. 그러한 1이 아닌 9라고 하는 숫자는 A 집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이 원소면 9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이네. 그래서 이런 거야. 제곱해서 이래저래 숫자 똑같은 것들은 먼저 1이 있으면 9가 있어야 되고 9가 있으면 1이 있어야 돼. 2가 있으면 8이 있어야 되고 8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돼. 3이 있으면 7이 있어야 되고 7이 있으면 3이 있어야 되고요. 4가 있으면 6이 있어야 되고 6이 있으면 4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5라는 숫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5를 제곱한 녀석과
5를 제곱한 1의 숫자인 5랑 똑같은 다른 제곱한 숫자 1의 숫자 5가 된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이집합의 원소면 8도 이집합의 원소예요. 그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제 숫자 5가 제일 문제다. 숫자 5가. 5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숫자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5가 만약에 원소면 5가 이집합의 원소면 5가 아닌 자연수 또 다른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5가 좀 선생님 되게 문제인데 5가 A집합 속에 있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5) 라는 숫자는 이 네모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 5라는 숫자는 네모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5는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5)라는 숫자는 그럼 일단 얘기부터 해보자. 1이 원소면 9는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집합 속에 이거 두 개의 숫자는 세트로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네모를 만족하는 거야. 2가 원소면 8도 원소여야 돼. 이거 두 개 세트로 있어야 돼. 3이 원소면 9가 같이 원소로 있어야 돼. 4가 원소면 6이 같이 있어야 돼. 애들 다 세트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5라는 숫자는 그럼 1의 제곱한 1의 숫자 똑같은 숫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5라는 숫자는 네모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모의 제약을 받지는 않고요. 5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 속에 5 자체라는 숫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쌤. 만약에 숫자 5가 A라는 집합의 원소면 다른 숫자 추가되는 건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5가 원소면. 하지만 5라는 숫자 있으면 네모는 신경 쓰지 않고 5라는 숫자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의 개수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동그라미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원래는 몇 개야? 다시 한 번요. 답이 31개라고요? 공집합 빼라고 했으니까 자, 동그라미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집합에.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인가요? 6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몇 번이에요? 608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숫자 5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다음번에. 아이고야, 어떡하냐? 지웠는데 마치. 선생님 생각에 5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하다. 동그라미 4개만 가지고 만들었대. 선생님은 5가 있어도 된다고 해석이 되거든? 동그라미 4개만 가지고 5라는 녀석이 있으면은 네모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네모의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는 숫자가 없을 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거든? 좀 애매하다. 아무튼 해설은 이거 4개만 가지고 얘기했거든? 4개만 가지고 2의 4성 마이너스를 풀었는데 쌤은 좀 의견이 좀 달라. 나는 5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없다고 생각했지? 5는 네모에 있는 걸 문제 방금 문제 있잖아. 305번 문제. 그 문제 박스 주변에 그런 말이 써 있어? 저 조건을 만족한다고 돼 있어? 네. 부분집합 A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5를 적용시키면 그런가?
애매하다. 5가 이 집합의 원소면 5를 제곱한 이례적 숫자인 5와 다른 숫자의 이례적 숫자가 똑같아지는 5가 아닌 자연수가 A 집합에 존재해야 돼. 근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다른 숫자는 없는 거야. 5가 아닌 다른 숫자는 1부터 9까지 중에 없어. 없으면 5를 넣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 이거 좀 해석의 문제 좀 있는데, 이거는. 5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데, 셈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뒤에는 답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명제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금 출제한 사람은 이해하는 거 같거든? 셈은 조금 좀 난해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8번으로 가겠습니다. 608번 하고 나면은 좀 말을 빨리 해야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소의 값이 지금 2부터 10까지 5개가 원소인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은 26개 있습니다. 그때 그 26개의 집합을 A1부터 A26까지 있다고 얘기할 건데 그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을 AN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최대인 값들만 26개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6개를 쓴 다음에 그 각각의 집합의 제일 큰 원소의 값이 누군지 얘기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빡칠 것 같은데? 원래 모든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어? 모든 부분 집합은 32개 있나요? 32개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는 가장 큰 숫자가 5인 집합은 몇 개 있을까? 가장 큰 숫자 10인 건 몇 개 있을까? 가장 큰 숫자가 10인 경우는 이런 값들을 10이라고 할 거잖아. 가장 큰 숫자가 10인 집합은 몇 개 집합이 있어? 10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은 몇 개 있어? 16개 있죠. 그래서 이 값이 10인 경우는 모든 집합 중에는 모든 부분 집합 중에는 10이 가장 큰 경우가 16번입니다. 그런데 8이 제일 큰 경우는 몇 번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왜 8번이죠? 10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8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에 2, 4,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이런 녀석이 8이 제일 큰 경우는 8번입니다. 6이 제일 큰 경우가 몇 번이야? 6이 제일 크려면 6, 8, 10은 없어야 되고 2, 4, 6은 꼭 있어야 되고 8하고 10은 없어야 되고 2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가 제일 큰 경우는 몇 번이에요? 2가 제일 큰 경우는 몇 번이에요? 4, 6, 8, 10은 없어야 되고 2는 꼭 있어야 되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이 모든 집합, 부분 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하고 다 더한 거야 지금. 가장 큰 숫자들만. 근데 문제는 우리는 26개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26개 집합 중에 이 32개 중에 공집합 제거됐고 2가 원소인 거 제거됐고 4가 원소인 거 제거됐고 이런 거 제거된 거 아닌가? 그럼 이런 녀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이 제일 큰 건 몇 번이라는 얘기야? 이것만 제거해 준다나요? 이건 20밖에 가장 큰 숫자들이 이거니까 그게 우리가 찾는 26개 숫자의 합이겠네요. 이된 거 맞나요? 그럼 결국은 10은 15개 있다는 얘기거든? 8은 7개 있다는 얘기가 8 한번 뺐으니까 6은 3개 있다는 얘기고 4는 1개 있다는 얘기고 2는 없다는 얘기가 그럼 다 더했더니
60, 78, 228이네요. 이해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챕터 진도를 좀 나갈게요. 다음 챕터가 집합의 연산이라는 파트인데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사칙연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더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인가요? 초등 입학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의하거든. 야 더하기는 이렇게 손가락 3개 5개 해가지고 야 손가락 하나씩 세봐. 3 더하기 5는 8이지 그게 더하기야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죠? 집합의 연산은 집합이라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하는 건데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집합 연산 중에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합집합은 이렇게 쓸 거고요. 영어로는 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교집합인데 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우리 한글로 얘기합시다. 합집합, 교집합입니다. 차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쓰는 게 여집합이거든요. 이게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합집합이란 거 한 가지만 좀 특별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거든. 요거만 좀 특이합니다. 조건유집법으로 표기할 때 x가 원소인데 x가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거나 또는 x라는 녀석의 값이 b집합 속에 들어있다면 a 속에 들어있거나 또는 b 속에 들어있는 녀석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벤다이어그램상은 저 녀석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합집합은 가운데가 또는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은 x라고 하는 원소가 a 속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x의 값이 b 속에도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교집합입니다. a 속에도 들어있고 동시에 b 속에도 들어있다. 그게 교집합입니다. 세 번째 차집합. 차집합은 a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b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차집합입니다.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요거겠죠? 여집합. 여집합은 전체 집합 속에는 들어있고 A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A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중에 A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속에는 들어있는데 A라는 집합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것들을 A 여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집합의 연산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교집합 그리고야 합집합만 가운데가 또는인가요? 조건지집으로 표현했을 때 합집합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A에서 B를 뺀 거 있었잖아. 여기 색칠한 거는 A에서 B를 뺀 녀석은 A랑 B를 합쳐놓은 거에서 B만 제거했다고 할 수 있니? A, B 합집합에서 이 B만 제거한 거니? 또는 A에서 교집합만 파낸 건가? A에서 교집합만큼 지워낸 거지? 또는 말 그대로 A 속에는 들어있고 B 속에는 안 들어있는 거지. 이 녀석은 A 속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B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건가요? 이것들은 전부 다 같은 A-B를 얘기합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차집합과 이 책에선 차집합과 여집합을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는 데서 같이 합쳐서 설명했습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이 수에서 우리가 서로소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숫자의 서로소는 2하고 3은 서로소 맞아요? 두 숫자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1하고 2는 서로소 맞아요? 1과 2는 공통된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소 맞습니다. 서로소, 숫자의 서로소의 개념은 공통된 약수가 1 하나뿐이었을 때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말을 사용하거든?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집합의 서로소는 두 집합이 공통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걸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되는 게 없는 거. A집합과 B집합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겹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 집합 두 개가 서로소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문제에 답을 하세요. 합집합, 교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의 지금 습득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 너무 쉬워가지고 처음에 A라고 한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알죠? 1248인가? B집합의 원소가 누구래요? C집합이 여기 보입니다. 문제가 첫 번째 게 A라는 집합과 B집합을 합치라면서요. 제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자. 누구야? 0, 1, 2, 4, 18, 10. 네, 똑같은 게 있으면 한 번만 쓰는 거죠. 두 번째 거는 A하고 B의 공통되는 게 누구죠? 4, 8. 마지막 거는 A 합집합 B 여기 써놨네. A 합집합 B하고 C에 공통되는 걸 보는 얘기인가? 누가 공통돼? 2, 8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 시험 문제는 점수 주려고 한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공통되는 숫자가 5였으면 좋겠어요. A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냐? 안 했지?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문제 실수 이외에는 안 틀린다고 했잖아. 이것도 실수 이외에는 안 틀릴 것 같은데? 공통된 게 5라고 한다면 누가 5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5가 되는 A가 누구야?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는 2하고 5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5, 2, 9가 되나? 그럼 5, 2, 9가 되면 공통되는 거는 5가 아니네. 2, 5가 공통되는 거네. A가 1이면 A집합은 2하고 5지만 B집합은 5, 6, 1인가? 그럼 2, 5하고 5, 6이니까 공통되는 거 5 맞죠? 합집합이 누구예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A집합 원소가 3개고 B집합 원소가 2개라고 하는 모양이야. 합집합이 2, 4, 5, 7이었으면 좋겠대. 두 개를 합한 게 2, 4, 5, 7? 그럼 여기 2, 4밖에 안 보이는데? 5, 7 있어야 되겠네? 5, 7던지 7, 5던지. 먼저 5, 7인 A가? 3. A는 3? A가 3이면 5, 7 맞아? 이게 7 나오는 A가 누구지? 4면은 이 값이 5가 아니죠?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주 쉽네요.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집합의 연산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녀석은
법칙, 연산 법칙. 연산기호가 똑같았을 때는 두 개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좌변변이 다 합집합이지. 앞뒤 순서가 바꾼 거죠. 더하기도 그렇잖아. A하고 B를 더할 때 두 개 순서 바꿔 더할 수 있죠? 그렇죠. 순서 바꿔서 쓰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나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두 개 순서 바꿔 쓰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집합은 그렇지 않아요. 차집합은 두 개 순서 바꿔 쓰면 큰일 나요. 숫자도 그렇지. 빼기 순서 바꾸면 다른 값이지.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가운데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다 같은 연산교인 것 같은데? 다 합집합만 있죠, 죄다. 첫 번째, 두 번째 괄호가 있는 녀석을 두 번째, 세 번째 괄호로 옮긴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죠. 얘도 연산교 똑같습니다. 연산교가 똑같고요. 연산교가 똑같았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괄호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기호가 다른 녀석이고 괄호가 쳐져 있으면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일찌감치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전기에 쓰는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공통되는 걸 묶어 쓰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지금 가운데 연산기호가 곱하기 더하기로 달랐기 때문에 분배라는 걸 했었고요. 지금도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A 교집합을 B한테도 한번 주고 A 교집합을 C한테도 한번 주고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연산기호를 가운데 써주면 되는 모양이에요. 이걸 분배법칙. 마찬가지로 여기는 A 교집합의 값을, 여기는 A 교집합의 값을 공통되니까 묶어 쓰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른 녀석은 분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녀석의 값은 흡수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면 무슨 법칙이라고? 분배법칙을 쓴다고? 그럴 때는 A 합집합 B하고 A 합집합 C라고 쓰고 요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쓰면 되겠죠? A 합집합을 분배해주고. 그런데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면 분배하는 게 원칙인데 저것도 원래는 분배를 해야지만 돼. 가운데 연산기호 다르죠?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분배하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 거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A라는 녀석은 여기가 특징이죠. 두 번째 건 이건가? A, B에 공통되는 거니? 두 개를 합치세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만 색칠돼 있을까? 이해 안 됐어요. 소연이 눈빛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원소가 똑같은 녀석의 값이 집합 속에 있으면 합쳤을 때 한 번만 써요?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이 이 속으로 흡수가 된 거네? 된 거 맞나? 모르겠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면 분배를 해서 푸는 게 원칙인데 똑같은 알파벳이 있으면 그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 게 결과값이에요. 분배하는 거 귀찮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집합, 합집합, 연산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알파벳이 두 개 있으면 그 알파벳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게 흡수법칙입니다. 자, 어떤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합치면 그냥 A라고 합니다.
충분히 납득되시죠? 보자마자.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공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끼리 합치나 자기 자신끼리 공통된 걸 구하나 어차피 그냥 A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보자마자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U라고 쓰거든? 문제마다 전체 집합, 우리 문제 풀 때마다 그거 나왔었잖아. 전체 집합 1부터 9까지, 뭐 1부터 10까지. 그 전체 집합 속에 집합, 부분집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쳐도 전체 집합이 더 크니까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A하고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의 공통된 녀석이 있다고 그냥 A만 될 겁니다.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뭔지 알겠니? 전체 집합이 아닌 거, 전부 다가 아닌 거는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녀석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전부 다가 되겠네요. 다음에는 설명을 보고서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보다 작은 숫자만 원소인 전체 집합입니다. 그럼 대충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10보다 작은 1부터 9까지가 원소인 집합이 있는데 문제의 설명이 숫자를 대충 채워놓은 다음에 벤다이그램상에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의 바깥쪽에 1, 5, 8이 있다고요? 그럼 1, 5, 8의 값은 이런 데 있다는 얘기가 이런데? 교집합은 3, 6이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A 속에 있는데 B의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차집합이라고 그랬나요? 그거는 2하고 7이니까 여기 있나요? 없는 숫자가 1, 2, 3, 4가 없네. 5, 6, 7, 8, 9가 없나? 그때 문제 답하고 있으면 합집합을 얘기하고요. 말로 하겠습니다. 2, 3, 4, 6, 7, 9가 되겠네요. 합집합은. 두 번째 B의 값은 3, 4, 6, 9가 될 거고요. B-A가 누구죠? 네, B-A의 값은 4, 9가 되겠네요. B-A의 값은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아까 다 언급했던 내용인데 세 번째 것만 얘기가 안 됐나? A 속의 거랑 A 밖의 걸 합치면 전부 다가 되겠죠? A 속의 거랑 A 밖의 거는 공통되는 겹치는 게 없을 겁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A에서 B를 뺀 녀석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집합에서 A를 제거한 건 A의 여집합입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 안 했네요. 이중부정 긍정인가요? 네.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 A가 나옵니다. 이런 성질들을 사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봐야 되는데 A가 B에 포함됐을 때 성질도 보고 하라고 하네. 우리 책이 A에서 B를 뺀 녀석의 값이랑 똑같은 집합을 찾으세요. 저 첫 번째 저 녀석은 다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네 가지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면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하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 나머지 넷과 다른 녀석을 찾으세요. 나머지 넷과 다른 의미를 가진 걸 찾으세요. 자, 이게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이죠. 이게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인데 첫 번째 A와 B에 공통되는 건 A인 거 맞아?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되는 건 A고요. A집합과 B집합을 합집합을 구하면 더 큰 집합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당연히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근데 A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은 A에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B만큼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면 뺐을 때 공집합이 되는 것도 되는 거 맞죠 지금?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이게 A 빼기 B인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 A 빼기 B였죠 아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집합일 겁니다.
지금은 A가 B에 포함되는데 둘 다 여집합을 달아주게 되면 B의 바깥쪽은 파란색이 B의 바깥쪽이죠. 근데 A의 바깥쪽이 더 넓은 영역인 거 아니야? B의 바깥쪽이 더 영역이 작고 A의 바깥쪽 영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B의 바깥쪽이 A의 바깥쪽에 포함되나요? 즉, 둘 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포함관계와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네. A의 바깥쪽과 B 안쪽에 있는 걸 합치세요. A의 바깥쪽과 B의 안쪽에 있는 거에 다 색칠하면은 전체가 다 색칠되는 거니? A의 바깥쪽과 B 안쪽에 색칠한 녀석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거의 되잖아요? 그 다음은 B의 바깥쪽에서 A의 바깥쪽을 빼게 되면 공집합이에요. 지금은 B의 여집합이 작은 집합, A의 여집합이 큰 집합. 그래서 뺐으니까 안 남는다고? 서로 소하고 똑같은 개념. 지금은 A에서 B를 빼게 되면 A에서 B를 빼는 개념은 A에서 AB에 공통되는 걸 제거하는 걸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A하고 B가 공통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뺄 게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공통된 게 없으면 A 빼기 B는 A라고 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1을 빼면은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으니까 그냥 B만 남습니다. 이거는 A가 B의 바깥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거든.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이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말. 어떤 한 집합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A, B가 소라는 얘기입니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바깥쪽에 있다는 말은 A, B가 공통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 정리인데 문제는 생소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생소함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데 자꾸 보면은 다 쉬워지고 당연해집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된다고 합니다. A, B의 포함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A, B의 공통된 게 A라고 한다면은 A, B 중에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B가 A를. 네, A가 더 작은 집합에서 공통된 게 A였다고? 지금은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B가 A를 포함해야지 A에서 B를 뺐을 때 아무것도 없겠네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데 이걸 바꿨으면 이게 B-A인 셈인가? 그럼 B-A가 공집합이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야? 네, B가 더 작은 집합이 돼야지 B 빼기 A가 공집합이 되겠네요. 이게 하나가 다른 모양인데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건 A인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A 빼기 B라서 B의 바깥쪽, A의 바깥쪽 뺐을 때 전체 집합이 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었나? 그럼 B의 바깥쪽에서 A의 바깥쪽을 뺀 게 공집합이라는 말은 B의 바깥쪽이 A의 바깥쪽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둘 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방향이 그럼 싹 다 B가 A를 포함하는 건데 3번만 그렇지 않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도부터 나간 다음에 풀이할 걸 그랬어요. 딱 현재 페이지까지 개연성만 풀어오세요. 숙제가 엄청 없네 이번에는. 그러면 해주는 덜돼 있는 쓴 수학 시단계를 풀겠네요. 그리고 소연이는 여유를 즐기겠네요. 일주일 동안. 잘 가세요.